안녕하세요. 박원장 기술사입니다. 자, 모든 분들이 실력이 좋으면은 점수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부를 할 때 실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논술형 시험에서는 실력이 좋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력과 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시험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야 되죠.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해 보면은 정말 실력이 있는지 일을 잘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문제로서 검증을 해야 돼요. 시험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쓰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시간적인 요소를 사용하는데요. 모든 시험은 시간을 아주 타이트하게 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수능 시험에도 보면은 국어나 영어 논술 보면요. 지문이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수능 문제를 한번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문은 짧고요. 문제는 여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수능 문제를 보면은 지문은 긴데 문제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문제 안에 있는 문장도 또 엄청 길게 해놨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면요. 문제를 다 못 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 업무를 볼 때는요. 수능 시험 볼 때처럼 이렇게 빨리 문장을 읽고 업무를 보지 않아요. 아주 꼼꼼하게 읽고 천천히 하면서요. 정확하게 합니다. 가만히 따져 보면은 이 수능 시험이 사회에서 하는 방법하고 반대인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차이를 두려고 하니까요. 시간 요소를 아주 타이트하게 감안을 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상대평가인데요. 시험은 모든 시험은 서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식에는 난이도 조절을 해요. 자, 주관식에는요. 합격 비율을 조절을 합니다. 자, 모든 시험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그럼 공부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특히 기술사 시험처럼 논술형 시험은 이런 부분을 아주 많이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요소인데요. 자, 기술사 시험을 보면은 시간은 작게 주고 양은 많이 써야 돼요. 예전에 기술사 시험 답안지가 한 교시에 12페이지였는데요. 12페이지를 다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14페이지를 줍니다. 이렇게 자꾸 양을 늘리는 것이죠. 시간은 작게 주고 양은 많이 쓰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그럼 공부할 때는 시간 내 쓸 수 있는 것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때 아주 시간 내 쓸 수 없는 아주 광범위한 거, 아주 복잡한 거, 아주 전문적인 거, 자기가 알고 있어도 잘 못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요, 정리를 하고요, 암기를 한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논술형에서는 내가 잘 알고 실력이 있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뻔히 알고 있는데도 잘 못 적거나 적어도 60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글로써 표현하고 잘 나타내는 부분을 익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상대 평가인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부를 할 때는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요. 자, 100점을 목표로 하려고 하면은 아주 구석진 부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시험 출제되는 빈도도 아주 낮고요. 또 출제가 돼도 내가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자, 60점 이상이면 충분히 실력이 있다. 자격이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도 공부를 할 때는 꼭 100점을 맞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분들 보면요. 60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제대로 정리도 안 돼 있고요. 암기도 확실히 안 돼 있고요. 또 이것을 적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시험은 항상 상대적인 평가를 했죠.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예요. 남도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하는데 나는 꼭 100점 목표로 공부를 한다. 예,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목표를 60점 정도로 잡으면 돼. 60점보다 조금 높게 한 65점 이 정도 잡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시간 제한을 고려해라. 그래서 내가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것을 공부하고요. 자, 두 번째 6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60점에 해당되는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아주 암기도 잘 돼 있고요. 정리도 잘 돼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항상 피드백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60점에 해당되는 부분, 중요하다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정말로 잘 알고 있는지, 또 그것을 시간 내에 잘 표현을 할 수 있는지 항상 피드백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어 공부를 예를 들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거의 한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해왔는데요. 영어를 잘 하지 못해요. 또 문법 책을 보면서요. 문법을
A부터 Z까지 꼼꼼히 하나씩 다 봐봐야 그게 내가 사용 못하는 문법이 그게 너무나 많다고요. 중요한 문법 위주로 좀 보면서 그것을 실제로 내가 말로 표현을 또 해보고요.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늘겠죠. 쓰지도 못한 문법 아무리 봐봐야 그게 내 실력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자, 많은 수험생들이 자기가 공부를 덜해서 암기를 덜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하고 시험에 내가 사용하지도 못하는 부분들을 본다고 시간 낭비를 하고요. 정작 중요한 것들은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막상 적으면 60점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0점 조금 넘게 그 정도 목표로 잡아서 공부를 하면 되고요. 자, 그것들을 항상 아웃풋 실력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지. 그래서 아웃풋 해보면은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은 기술사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박원장 기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